전기 스쿠터 이거 정말 엉망입니다. 이 브랜드의 스쿠터를 구입하는 것은 제가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면서 말리고 싶습니다. 먼저 제가 타고 있는 스쿠터의 모델명부터 보자면 대림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피입니다. 구입한 시기는 3월 4일 날 양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행거리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730km를 탔습니다. 연초에 전기 스쿠터 보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지자체에 보조금 신청을 한 다음에 다행스럽게도 제가 선정이 되어서 이 스쿠터 전체 가격인 389만 원에서 제가 보조금 224만 원을 받고 또한 대림 오토바이에서 시행하는 자체 할인 80만 원을 받아서 제가 자부담한 금액은 85만 원입니다. 제가 다른 오토바이를 타보지 않았기 때문에 2730km 주행거리가 제가 오토바이를 타본 전체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스쿠터를 사용하고 있는 패턴을 말씀드리자면 저희 집에서 제가 일하고 있는 이 농장까지의 거리가 왕복 21km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거리를 하루에 한 번 정도씩 왕복을 했습니다. 먼저 장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모양새가 다른 전기 스쿠터 또는 전동 스쿠터와 다르게 기존의 내연기관 오토바이와 흡사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눈여겨보지 않는다면 전기 스쿠터인 것을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점을 꼽자면 경제성을 들 수가 있습니다. 가정용 220V 전기로 충전하기 때문에 충전 단가를 따로 언급할 필요 없이 거의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매연을 발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친환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전기를 생산하는 데는 원자력을 사용하든지 화력을 사용하든지 수력이나 풍력 또는 조력을 사용하든지 발전 단계에서 비환경적인 요소가 없지는 않은 것이지만 일단 제가 사용하는 데는 친환경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전기는 초반부터 최대 토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초반 시속 30-40km 정도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히 가속력이 우수합니다. 보통의 승용차가 따라오기 힘들 정도의 초반 가속력을 보이지만 아쉽게도 그 이후의 가속력은 이 스쿠터를 가지고는 어떠한 차량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서 제3자와의 접촉이 거의 없는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코로나 시대에 독립적인 교통수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안전 문제 때문에 새길을 찾아서 주행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 알지 못했던 작은 길들이 이렇게 많았나 저 스스로도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농담입니다만은 노면 상태에 따라서 진동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는 변비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단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바이는 아시다시피 거리에서 가장 약한 교통수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 위에서 최약체의 교통수단인 셈입니다. 보통 우리가 경차를 타고 다니면 대형 승용차나 화물차들이 위험천만하게 앞뒤로 끼어드는 경험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스쿠터는 심지어는 경차조차도 아주 위험하게 수시로 끼어들곤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제한된 사용 기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날씨와 기후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춥던지 덥던지 또는 비가 오는 날이나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그렇지 않은 날에 비해서 상당히 이용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전기 스쿠터의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주행거리 문제입니다. 주행거리가 상당히 짧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혼다의 PCX 같은 경우에는 125cc인데도 불구하고 연비 주행을 하게 되면 리터당 40km 이상도 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 스쿠터는 봄, 가을 기준으로 아주 도로 여건이 좋다고 할 때 천천히 달리게 되면 그 정도 거리까지는 주행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엔진 스쿠터에 휘발유 1리터를 넣고 운행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기 스쿠터의 또 한 가지 단점이라고 하면 시트고가 상당히 높습니다. 운전자가 앉는 자리가 엔진 스쿠터에 비해서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시트 밑에 배터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상 시트고를 더 이상 낮출 수가 없어서 이 부분이 승차감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두 가지 길이가 다른 막대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짧은 막대가 흔들리는 경우를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한 5도 정도 흔들린다고 보게 되면
요 정도 움직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막대의 꼭대기 부분은 약간 흔들리는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길이가 긴 막대가 같은 각도로 흔들릴 경우에 이 끝부분은 짧은 막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움직이게 됩니다. 이 부분이 승차감이나 주행 안정성에 많은 작용을 하게 되는데, 지상으로부터의 시트고가 높음에 따라서 같은 각도로 흔들린다고 할 때 상대적으로 시트고가 낮은 것에 비해서 위에 앉아 있는 운전자가 느끼는 흔들림은 훨씬 더 클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단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따로 떼어서 제가 언급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소음에 관한 것입니다. 이 소음은 장점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한 단점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선 장점으로 작용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일반적으로 도로를 주행할 때 소음이 나지 않기 때문에 주변의 다른 분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소음이 없는 것이 단점으로 작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스쿠터가 주행을 하게 되면 그 주행 소음을 듣고 주변의 보행자나 다른 교통수단이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데, 전기 스쿠터는 그러한 소음이 없기 때문에 또 다른 불편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나 자동차 같은 소리가 나는 교통수단이 접근하게 되면 보행자들은 그 소리를 듣고 옆으로 피하든지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대응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여타 다른 교통수단도 비슷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소리가 나지 않기 때문에 아주 가까이 접근할 때까지 보행자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보행자뿐만 아니라 다른 오토바이라든가 자동차 같은 도로에서 마주치게 되는 타 교통수단도 전기 스쿠터가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린 아이나 아주 작은 생물체들이 소리를 크게 내서 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괜히 목청이 좋아서 그렇게 소리를 크게 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제3자 또는 세상에 알리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라면 자기가 어디가 아프든지 또는 불편한 게 있으면 크게 울음소리를 내므로써 주변의 어른들에게 그것을 인식시켜서 자기가 그 상황을 모면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데, 전기 스쿠터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소음이 없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위험 요인으로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일부 스포츠카처럼 인공적으로 만든 소음을 도입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 스쿠터를 이용해서 제가 이동한 거리가 2730km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전기 스쿠터 대신에 제 차를 가지고 같은 거리를 이동했다라고 하게 되면 제 차가 상당히 연비가 좋지 않습니다. 리터당 7.5km 정도 갑니다. 그러니까 2730km 나누기 7.5km 곱하기 리터당 휘발유 단가를 하게 되면 제가 이 전기 스쿠터를 이용하면서 얻게 된 경제적 편익의 총 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얼마가 되느냐 하면 47만 3,200원입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이 전기 스쿠터를 이용하면서 느꼈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소음에 대해서 따로 분리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부터는 전기 스쿠터를 구입하고자 하시는 분께 제가 겪었던 불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당면하게 된 문제는 충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99%까지는 정상적으로 충전이 진행되다가 99%에서 100%까지 충전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조사에 항의를 했고, 아주 답답한 진행 과정을 거쳐서 BMS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업데이트 받아서 그 문제를 간신히 해결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소요된 시간이 거의 한 달이 걸렸습니다. 간단하게 노트북을 연결해서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기만 하면 되는 작업인데, 판매사의 AS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제가 자세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만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점으로는 이 앞쪽에 캘리퍼가 이 디스크를 잡고 있어서 주행 중에 소음이 발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AS 신청을 했더니 지정점 어디로 가라, 그렇게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 후에 그쪽 사장님하고 절차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아침 8시 좀 넘어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전 중에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 바로 센터로 와라. 여기서부터 거리가 한 15km 이상 떨어진 곳이라서 어쩔 수 없이 저는 서비스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곧바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오토바이 샵에 갔더니 사장님이 안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전화를 했더니 이분이 다른 쪽에 출장을 나가 있다고 또 다른 날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무더웠던 날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그분하고 한참 옥신각신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끝까지 기다려서 점심시간이 지난 후에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아침 9시에 먼 곳까지 제가 가서 무려 4시간 이상 기다려서 서비스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을에 접어들면서 날씨가 점차 차가워지면서 주행거리가 현격하게 줄어드는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콜센터로 연락을 했더니 이쪽 담당하시는 분을 지정해 주셨는데 그분하고 연락하는 일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화를 드리게 되면 잘 받지 않고 또 천신만고 끝에 통화가 연결이 되게 되면 다음 단계는 본인이 연락을 하마 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전혀 연락이 없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그 지루한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고 어쨌든 그분이 오셔서 또 한번 그 BMS 프로그램을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스쿠터가 중국의 따뜻한 쪽에서 제조를 한 것을 수입해서 팔고 있기 때문에 겨울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주행거리가 짧아진다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듣고 제가 박장대소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스마트폰 배터리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같은 스마트폰을 들고 해외여행을 간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따뜻한 나라에 갔을 때는 충분한 사용 시간이 나오고 좀 추운 지방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현격하게 배터리 사용 시간이 줄어든다는 얘기인데 그 설명을 듣고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100% 충전이 안 될 때도 원래 99%까지 충전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안내를 하길래 그때도 제가 드린 말씀이 선생님께서는 이 스쿠터 팔 때는 판매자 입장이지만 그 외에 나머지 모든 실생활에서는 소비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설명을 소비자 입장에서 들었다고 할 때 납득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따뜻한 곳에서 제조된 상품이기 때문에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 라는 설명을 납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고의적으로 소비자를 놀리려고 하는 것이든지 아니면은 초면에 심한 농담을 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다시 한번 BMS 프로그램을 업데이트 받았는데 그것이 또 안고 있는 문제점이 그 업데이트를 받은 직후에는 어느 정도 주행거리가 나오는데 주행을 할수록 점차 주행거리가 적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급기야는 어느 날부터는 전혀 충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행거리가 줄어드는 문제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충전이 되지 않게 되면 운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렵게 이쪽 담당하시는 분과 연결이 돼서 통화를 하고 또 출장을 나오셨는데 어디서 중고 배터리를 가지고 와서 끼워놓고 원래 장착되어 있는 배터리를 가지고 수리를 해서 갖다 주겠다라고 하면서 가지고 왔습니다. 2, 3일 정도 소요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한 열흘 후에나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수리를 마쳤다고 배터리를 가지고 왔는데 제가 이튿날 충전을 하려고 플러그를 꽂아 보니까 이전과 마찬가지로 전혀 충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역시 아주 어렵게 그 담당하시는 분하고 통화를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내용을 전체를 다 말씀드렸습니다. 2, 3일 정도 걸린다는 것이 열흘 정도 걸렸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전혀 변화가 없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수리를 마쳤다라고 하면서 갖다 주신 겁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1차적으로 공장에 보내서 수리 과정을 거쳤고 그 배터리를 가지고 또 자기네들끼리 2차적인 테스트 과정을 거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지간하면 그냥 타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하나하나 짚으면서 따져 물었습니다. 배터리가 들어있는 박스를 보니까 거기에 송장 번호가 있는데 택배 조회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2, 3일 이내에 공장에서 다시 이쪽 AS 하시는 쪽으로 택배가 보내졌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의 일주일가량 본인들이 또 2차적인 테스트를 한 셈인데 나중에야 제가 안 사실이지만 공장에서도 수리를 못했고 이쪽에서 2차적으로 따로 수리 과정을 진행을 했는데도 전혀 고치지 못한 배터리를 저한테 갖다 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모로 항의를 했더니 그쪽에서 하시는 말씀은 시종일관 똑같습니다. 이해를 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해해달라는 얘기는 술친구라든가 가까운 사이에서 하는 얘기지 소비자와 생산자가 주고받을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번 얘기를 할 때마다 내용이 달라지고 얼핏 들어도 현실성이 없는 얘기만 계속 하고 있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쾌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마치 사람 가지고 장난을 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가 배터리 교체를 요구했고
이 대림 오토바이 측에서는 배터리에 문제가 있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교체는 못 해주겠다, 그러한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100만 원 주고 구입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중에서 80만 원 정도가 원가라고 하면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AS에 책정을 하고 광고비라든가 다른 비용으로 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림 오토바이 측에 소비자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았고, 그리고 지자체 보조금을 받았는데 그 돈을 가지고 AS 비용으로 지출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따져 물었더니 본인들도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제가 새로운 일거리가 생겼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대림 오토바이 측에도 소비자보호원의 정식적인 절차를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소비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지켜내야겠습니다. 혹시 앞으로도 전기 스쿠터를 구입할 계획이 있으신 분은 제 경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림 오토바이 담당자 쪽에서도 하는 말이 이것은 완성된 기술이 아니다 라고 인정을 합니다. 우리나라 정부 쪽에서 기후협약에 의해서 공산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이륜차 부분도 일정 비율의 전기차를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급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시장 규모를 키워놓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은 상용화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배터리의 치명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시장에 출시할 수 있을 만큼 성숙된 단계의 물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 이것을 구입한다는 것은 돈을 내고 스스로 실험 대상이 되는 셈입니다. 대림의 전기 스쿠터, 저처럼 충전이 안 된다든가 또는 날씨가 쌀쌀해짐에 따라서 주행거리가 현격히 떨어지는 경우, 이러한 경우가 너무 많아서 AS 담당자가 숨 막힐 지경이라고 합니다.